자, 일단 등비수열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 맞아? AN은 뭐예요? AR의 n-1 제곱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뭐냐면 이 등비수열에다가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수열의 극한을 이제 붙일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지수함수를 잘 생각을 해보면 재호야, y는 2x 제곱이야? x가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얘 뭐니? 무한대인 거 알잖아, 맞죠? 왜? 머릿속으로 우리가 뭐다?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얘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맞아? 그래서 뭐다? 쭉 계속 올라가니까 얘는 우리가 무한대라는 거 안다고, 맞아? 그 다음 머릿속으로 또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x제곱 차네. 이거 뭐 나와요? 0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왜? 얘도 마찬가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요렇게 우리가 생겨서, 맞죠? 경근선이 x축이라서 x축이 점점 다가가게 돼가지고 뭐다? 0인 거 압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론을 해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R값이 영향을 준다는 거야. 왜? 2, 그 다음에 n이 x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면 일단은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지금 1보다 크면 발산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등호를 내가 안 붙였잖아. 등호를 판단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등호는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R이 1이 되면 얘들 봐봐. R이 1이면 얘는 A가 되겠지. 상수열입니다. 그러면 A니까 수열의 극한이 A가 나온다고. 그래서 뭐다? R이 1일 때는 수렴이에요. 하지만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발산이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봐봐. 나 이러면 뭐가 되지? 마 1, 1, 마 1, 1, 마 1, 1 진동입니다. 진동이기 때문에 뭐가 돼? 발산된다고. 그래서 등호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겠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괄호를 닫고 싶은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얘들아, 만약에 말도 안 되게 A가 0이야. 0 곱하기 R의 n제곱은 뭐가 돼? 0이겠지. 그래서 뭐냐면 또는 A가 0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 또는 첫지항이 0인 게 수렴할 조건이고 그 외면 발산하게 됩니다. 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뭐 문제를 풀려면 이거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지? 이게 문제 풀 때 도구야, 도구.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혹시나 또 따질 수도 있어서 아까 이거 1과 마이너스 1만 다시 예시 들어줄게요. R이 1일 때 그러면 AN이 A R의 n-1제곱이라서 A. 그래서 얘는 상수열은 그때도 말했지만 등차임수 등비인 수열.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다? A가 나와서 얘는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AN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1 제곱이고 여기서 A는 0 아니라 칠게요. 섭지양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N을 나열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얘는 진동 발산이 됩니다. 다발적일 때는 발산이 적어야 돼요.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서 그냥 대충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수식 증명을 한번은 보여는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R이 1보다 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첫째는 잠깐 무시할게요. 그래서 R의 n제곱만 가지고 올게. 그래서 요게 무한대이다의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 배우기 때문에 증명이 어려우면 갖다 버려도 상관없거든. 저 결과만 외우면 문제 다 풀려지기 때문에. 근데 교과서에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저도 설명은 하고 넘어갈게. 근데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대수에서 배웠던 특이한 부등식을 가지고 와요. 물론 지금 재혁이는 저한테 안 배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또 한 번씩은 들었으니까 뭐 여기도 나한테 안 배웠다고 죽일 수도 있지만 베르누이 부등식이라고 수학적 기납법 단원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모든 책에 있는 수학적 기납법 부등식 예시. 물론 베르누이 부등식이 버전이 두 가지라서 뭐 책마다 조금 살짝 다르긴 한데 그냥 제가 적는 걸로 할 때겠지. 그래서 뭐냐면 1 더하기 h의 n제곱 얘가 1 더하기 nh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서 n은 2 이상의 자연수고 h는 양수다 라고 할 게 알겠지. 근데 책마다 살짝 달라요. 어떤 책은 여기에 등호 붙어 있는 것도 있거든. 등호 붙어 있으면 n이 1부터가 될 거고 왜냐면 1 더하기 h 1 더하기 h 되기 때문에. 그다음 또 어떤 책은 이 h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1 이상이 나오는 문제도 있어 알겠지. 그래도 큰 차이는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를 보통 베르누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는. 제가 그때도 뭐 했냐면 부등식 증명하면서 이거 외워달라고 했거든. 미적 분투에 쓴다고. 됐죠?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현재 조건이 R값이 1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R을 어떻게 세팅했냐면 R을 1 더하기 H라고 설정할 수 있다고. 왜? H가 양수니까 1 더하기 양수니까 얘가 지금 뭐야? 1보다 큰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늘 세팅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뭐다? R의 n제곱은 R이 1 더하기 H이기 때문에 1 더하기 H의 n제곱 된다고. 근데 베르누이 부등식에 의해서 얘는 뭐로 바뀐다고? 1 더하기 NH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HN이라 적어줄게 얘들아. HN 시원아 이거 극한 뭐니? 무한대겠죠. 왜? y는 ax 더하기 b꼴인데 h가 양수라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니까 쭉 올라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얘가 우리가 무한대인 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이건 함수의 극한에서. 하여튼 이거 임으로 얘들아 봐봐. 작은 게 무한대로 가. 그럼 당연히 큰 것도 뭐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도 뭐다? 무한대가 된다고. 그 증명 끝났죠? 됐습니까? 자 일단은 얘는 수열을 an을 잡을게 얘들아. 그럼 당연히 뭐의 n제곱 뭐의 n제곱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전체 n제곱 바꿔서 계산을 한다고 맞아. 그래서 얘는 어떤 거에 n제곱이니까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아까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이 뭐였냐면 한글로 적어줄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누가? 공비가. 그 다음에 1이야라고. 또는 첫째 항이 제로라고. 근데 뭐의 n제곱꼴은 첫째 항이랑 공비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무시해도 된단다 알겠지? 뭐의 n제곱은. 근데 a 곱하기 뭐의 n-1제곱은 첫째 항이랑 공비가 구조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구조가 똑같으니까 여기만 해도 충분하다고요. 그럼 공비가 이거인 건 알잖아. 3분의 2x 빼기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1 3분의 2x 플러스 1 1이야. 뭐 부등식은 풀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대충 계산하면 마이너스 2고 3 곱하기 2하고 2 나누고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아? 맞니? 등호 하나밖에 없으면 뺀 게 정수개수고 등호 둘 다일 때는 빼고 더하기 1이고 둘 다 등호 없으면 빼고 빼기 1이 정수개수인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빼면 3이니까 3개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투 형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있죠? 왜냐면 풀기는 다들 풀 수 있는데 귀찮아. 오래 걸려. 알겠지?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얘1은 단독으로 등비수열이고 얘2는 얘는 등비수열 아니잖아. 근데 여기 안에 등비수열들이 들어가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문제 유형에서는 다 뭐라 돼 있냐면 등비수열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이라고 다들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야. 다만 풀이만 길 수밖에 없어요.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똑같아. 등비수열을 체크를 해줘요. 그리고 등비수열 있고
여기서 등비수열이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쉬운 문제야. 왜? 두 개의 등비수열이 R의 n제곱 공비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쉬워. 공비가 다르면 점점 풀이가 길어지는 거 알겠지? 그럼 현재 등비수열의 공비가 그냥 한글로 써줄게. 등비수열의 공비가 지금 R이라고요, 맞아? 됐니? 그러면 봐봐. 이걸로 문제 볼까? 아닌가? 그냥 할까? 수열말 조건이 경계가 마이너스 1에 1이잖아, 맞아? 그럼 나는 지금 뭐냐면 공비가 그 뿔만 1 기준으로 경계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됐죠? 쌤 R 마이너스 1 아니라시니까 마이너스 1 버리면 안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저 수열의 극한은 요렇게 지금 나온다고. 일단 그대로 한번 써볼게. 그래서 얘를 뭐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원래는 마이너스 1일 때도 해야 되지만 여기 마이너스 1이 빠져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잠깐 무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일 때, 쌤 아까 공비가 1이 포함되잖아요, 수렴 조건에. 그럼 1 등호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붙이면 안 돼요. 왜 붙이면 안 되냐면 의미가 달라져요. 얘들아 봐봐. 재호야, 여기서 내가 딱 R 범위를 두 가지로만 볼게. 이거 극한 뭐 나와? 0이지. 얘는 뭐 나와? 1이지. 둘 다 수렴인 건 맞지만 이거 두 개 값이 다르다고. 값이 다르기 때문에 1을 등호 여기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1을 따로 생각해야 돼. 둘 다 수렴은 맞지만.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그래서 요렇게만 범위 두 개면 됩니다, 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 이것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봐봐. 좀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얘들아 이거 어디로 가니? 0으로 가겠지.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간다고. 3 빼기 0분의 1 빼기 0이라고. 그래서 3분의 1로 갑니다, 알겠지? 됐죠? 이 정도 할 수 있죠, 맞죠? R이 1이야. R이 1이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3 빼기 1분의 1 빼기 4가 된다고. 3 빼기 1분의 1 빼기 4.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3. 됐니? 이제 문제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것도 문제 할게. 잘 생각.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지난 시간. 바로 지난 시간 했던 건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지난 시간 문제가 뭐 숫자는 다르겠지만 지수함수지? 1 무시해도 되겠지? 무한 들어가는 극한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7 무시하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일어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뭐냐면 n이 무한대라고 하면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요. 맞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뭐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밑이 똑같다면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뭐다 수렴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 잘 봐봐. R이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똑같이 둘 다 R의 n제곱이니까 밑이 같다고. 근데 여기는 앞에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앞에가 마이너스 4니까 마 1분의 마사가 극한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분의 마사가 돼서 4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계산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는 지울게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된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쌤 뭐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그런 꼴은 없다, 얘들아. 꼴 파악을 할 때는 부호를 무시한다고 했어야겠지. 그럼 얘도 봐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같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의 n제곱도 뭐 점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튼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꼴 파악할 때 둘 다 무한대 나온다고. 그럼 얘도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해, 이때는. 그럼 뭐라고? 그냥 마이너스 1분의 마사라고. 그래서 얘도 뭐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어야 돼. 여기 똑같은 거 있으니까 답은 요게 돼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클 때는 4가 나왔고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3분의 1 나왔고요. R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 나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지. 물론 너네들 알다시피 원래는 괄호를 뒤에다 적어놨죠? 뒤에다가.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앞에 적어서 앞에 적는다.
등비수열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 등비수열의 공비가 R이잖아. 맞아? 그래서 R이 뭐다? 뿔마 1 기준으로 경계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조건 없기 때문에 뭐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1보다 클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센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까요?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앞에 개수가 다 1이 적었죠? 그래서 1분의 1이라서 1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혹시나 너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뒤에 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가 적어드릴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안 적을까요? 그 다음 요거 두 개는 쉬우니까 마지막에 하고 요걸로 할게. R이 마이너스가 1 쌓이면 R의 n제곱이 0으로 간다 했어요. 지수함수 2분의 1의 n제곱 기억하면 됐다 했다. 맞아? 그러면 0 더하기 2분의 0 빼기 2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 다음 R이 1일 때는 그냥 1 넣으면 되잖아. 1 넣어버리면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알겠지? 얘들아 봐봐. R이 마이너스 1이면 지금 뭐 리미트는 떠나서 리미트는 일단 나중에 1이고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1의 n제곱 빼기 2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n은 자연수기 때문에 n이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잖아. 홀수면 뭐가 되지 얘들아? 1분의 마3 나오죠? 맞니? 짝수면 뭐야? 3분의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뭐야? 마3 마이너스 3분의 1 반복 진동이죠? 진동이기 때문에 뭐라고? 발산이라고요. 발산. 발산이가 뭐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너희 착각하면 안 된다. 쌤 R이 마이너스 1이면 무조건 존재 안 하니까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게 곤란하단다. 그치? 왜 곤란하냐면 만약에 주어진 등비수열이 R의 n제곱이 아니라 R의 2n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1 돼버리니까 수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절대값 R의 n제곱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럼 이때도 마이너스 1이 존재한다고 1 될 거니까. 그래서 쉽게 내면 학교생들이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내요. 알겠지? 그냥 무난하게 내면 그냥 R의 n제곱으로 나오고요. 됐죠? 그래서 이건 줄게요. 네, 아마 숙제할 때 아마 이거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답은 적을 때는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 똑같은 1이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클 때는 1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R이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 나왔고 그 다음 R이 1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거는 사실 안 적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존재 안 하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니까 R이 마이너스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 칠 때 이걸 적든 말든 맞다고 해드릴게요. 조교쌤이 틀렸다 그거도 맞다고 해줄 건데 저거로 적어도 돼요. 뭐? 왼쪽. 아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래 적었을 때 까는 선생님들이 있었어. 똑같은 건데 왜 분리해서 적냐? 서술형 답안 적을 때. 그러니까 서술형 풀에서는 안 깠거든. 답을 적을 때 까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 SN과 AN의 관계는 어떻게 되니? AN은 n이 1일 때는 S1이랑 A1 같다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일 때는 Sn 빼기 Sn-1이다. 시원 한번 기억해보자.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게 원래 2 이상 있잖아.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가 1부터 성립할 때도 있었잖아. 그 조건이 뭐였니?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이해가 안 되나? 숫자 이렇게 문제 만들어 줄게. 아 문제 만들기 힘든데. 자 SN이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1이야. 그럼 이거 AN 딱 구하면 얘는 AN이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걸로 나온다고. 근데 SN이 만약에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이야.
그럼 이때는 AN이 그냥 단독으로 나온다고. N 1부터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 결과물이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부터 이건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고. 시간이 탈락? 제호랑 은채랑 차내는 수업 시간 필기에 있거든. 너네도 프레멘트 내가 줬거든. 뭐 이상한 거 아니야. A 제로가 기억해냈네. 잘했다. 그래서 뭐냐면 얘들아 n이 이게 1부터가 되려면 1일 때가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1 넣어버려. 그러면 A1은 1 넣어버리면 뭐야? 1에 되잖아. 맞아? 근데 A1과 S는 원래 같은 거니까 사라지니까 S0가 뭐는데? 0는 된다고. 그래서 뭐냐면 S0가 제로면 이 케이스가 되는 거고 S0가 제로가 아니면 이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을 넣어서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원래 시그마 할 때 제일 처음 배웠는데 수업 안 하는 선생님들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S0 제로면 마음 편하게 그냥 답하면 된다겠지. 제로가 아니면 이제 답이 분리된다. 그래서 뭐다? 여기 S0 뭐야? 0이지? 그러니까 뭐다? 얘는 똑같은 게 나올 거라서 이걸 사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냥 뭐다? SN에서 SN-1을 그냥 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부터가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 대충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해줘.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구조가 나오면 얘를 3의 n-1제곱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바꿔야지 문제 풀 때 답이 빨리 나온단다 알겠지? 지난 시간 필기 있어야지.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면 조금 머리 아프네? 저거 혹시 계산 좀 해줄 수 있니? 얘가 뭐 곱하기 3의 n제곱이니? 여기는 n이고 3분의 이거니까 3분의 2n 플러스 1인가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없죠? 응? 있어? 계산 잘못했다고? 플러스 3분의 2야? 3분의 1 됐습니까? 끝났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3분의 2n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가로 열고 3의 n제곱 그 다음 sn n 곱하기 3의 n제곱 3의 n제곱 약분 되잖아. 그러면 3분의 2n분의 n이니까 답은 뭐 나와?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남들보다 풀이 한 줄을 생각하려면 이제 S0가 제로인지 아닌지 이것도 구분해주면 좀 좋습니다. 그치? 자, 얘 볼게요. 바로 구하고자 하는 걸로 먼저 넘어갔다가 거꾸로 갈 겁니다. 그치?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이고 an 플러스 1 n 플러스 1 넣으란 말이잖아. 그래서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에다가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이 알겠지? 여기서도 아까 내가 말했지만 저런 n 플러스 1제곱, n-1제곱, n-2제곱 다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알파 곱하기 알파의 n제곱 베타 곱하기 베타 n제곱으로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덜 한단다. 됐습니까? 됐니? 자 여기 이제 봐요. 큰 근이 베타래. 큰 거야 베타야? 그 다음에 뭐야? 무한대에서의 극한이라고. 큰 놈이 다 결정 짓는 다음에 그러면 알파는 무시해도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는 무시야. 무시. 삭제가 아니라 무시예요. 무시. 그러면 베타 n제곱분의 베타 곱하기 베타 n제곱이니까 약분되잖아.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베타가 나온다고. 근데 베타가 누군데? 큰 근이잖아.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근공 때려서 큰 거 찾아주면 되겠지? 근공 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니까 큰 거는 뭐가 돼? 2분의 1 더하기 루트 5일 때가 돼요. 됐죠? 물론 사실은 살짝 틀렸긴 해. 근데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아요. 혹시 살짝 틀린 거 알겠니? 살짝 틀린 거 우리가? 모르겠니? 어디냐면 여기가 살짝은 너네가 찜찜해야 돼. 이게 되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려면 아까 이 베타의 범위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1보다 커야 되잖아. 그걸 한번 조사는 해줘야 돼 원래. 근데 실제로 베타가 이게 1보다 커가지고 답은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짝 넘어가는 이유는 이 문제가 절대로 마이너스 1과 1셈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나온 적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결의 풀어도 맞아요. 알겠지? 됐죠?
지우고 A6번 하면 A6번 좀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약간 도입부 수준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나중 되면 어떠냐면 이 fx를 그려요. 거기다가 또 y는 gx는 또 새로운 함수를 잡아요. 그리고 y는 gx가 또 이런 거 있잖아.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0 지나가게 해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해서 교점 기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시간 끌기 문제로 바뀌게 되니까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는 거 연습을 하자고요. 됐죠? 자, 아까도 그래 말했지만 절대값 x라고 돼 있던가 아니면 x에 2n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조금 배려심이 넘쳐난 거야, 그랬지? 왜? 이때는 이 등비수열을 포함한 극한에서 등비수열의 공비가 절대값 x잖아. 절대값 x는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럼 얘는 기준이 되는 게 1밖에 없어요. 기준이. 그 경계의 기준이 되는 게 1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좀 귀찮으니까 절대값 x로 분류한 다음에 x로 바꿀게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 x가 0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공비가 1 미만일 때 음수일 때 할 필요 없잖아, 맞지? 그 다음 절대값 x가 1일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먼저 분류를 할게, 그치? 0과 1 사이면 뭐라고 했니 얘들아? 0으로 간다 했잖아. 이게 0, 0. 그러면 뭐야? 0 더하기 1분의 0 빼기 1이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절대값 x가 1이면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이니까 0 나오죠, 맞죠?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이라서 0 나와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여기 앞에 개수는 1이고 여기 앞에 개수는 1이니까 얘는 1분의 1 나와서 1 나옵니다.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됐습니까? 됐죠? 재호야, 틀린 거 찾아봐. 틀린 거. 틀린 거. 틀린 게 있어. 모르겠어. 이거 안 찾아. 그럼 더하기 x 해주셔야겠지? 요거에다가 더하기 x, 이거에다가 더하기 x, 이거에다가 더하기 x. 나 사실 맨날 틀리다. 그럼 얘는 식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맞죠? 이거는 나타낼 수 있죠, 얘들아. 마이너스 1이면 1 사이죠? x 범위가. 얘는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분리할게요. 분리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이게 1이랑 마이너스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분리.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그러면 얘는 뭐야? x 빼기 1. 여기는 1이면 1이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죠. 이때는 뭐야? x 더하기 1.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냥 그려주면 답이에요, 그렇지? 좌표 평면 그려주고 경계가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 잡고 여기를 1 잡을게요, 그렇지? 천천히 하나씩 할게요. 마이너스 1과 1 살 때 x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1 넣어버리면 0 되죠. 이렇게 기울기 양수 직선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맞아? 그렇죠? 그 다음 벌어지는 범위는 x 플러스 1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거든요. 기울기 양수죠? 평행하게 그려주세요. 둘 다 기울기 1이기 때문에. 그 다음 1 넣으면 2거든요. 2는 여기 있잖아. 이게 일직선이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사이 뭐야 여기 몇 건 있네. 1,1 지났는데 그럼 여기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여기가 딱 마이너스 1일 걸 맞죠? 맞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되겠지? 그러니까 왜 네 가지냐면 세 가지 풀이는 뭐냐면 이 점화식을 푸는 방법의 종류가 세 가지고 그다음 남은 한 가지가 뭐냐면 점화식 푸는 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야. 사실 그게 중요해. 네 번째 풀이가. 너희 그게 첫 번째였으면 좋겠지. 첫 번째를 해줄까? 그럼 그거를 첫 번째를 해줄게 먼저.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과정상으로는 너네 이 풀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수학자 중에 피카드 아니면 피카드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화식이 주어진 수열의 극한을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알겠지? 직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생각해봐. 우리 지난 시간에 꼬리 수열 배운 거 기억나? 꼬리 수열? 꼬리 수열? 얘가 알파로 가면 얘도 알파로 간다가 서로 필충 조건이다 라고 한 거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an 플러스 1은 꼬리 수열이잖아. 더하기 1이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수렴을 한다면, 물론 가정을 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이 풀이는 사실 그게 좋은 풀이는 아니거든. 그래서 뭐냐, an이 만약에 수렴을 해, 그럼 당연히 누구? 꼬리 수열인 얘도 똑같은 값으로 갈 거라고. 그러면 얘가 뭐냐면 알파는 맞죠? 양변의 리미트를 붙인 거 알지? 양변 리미트? 양변 리미트 됐니? 그럼 이거 알파고 얘 뭐야? 이래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3분의 2알파가 2니까 알파는 뭐 나오니? 쉬워, 빨리 해줘. 왜 안 도와주니? 너도 그 삐졌구나. 그렇구나. 3 나오죠, 3.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해법은 이건 아니고, 이거 사실 너무 사기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본다는 거야. 뭐냐면 같은 값으로 간다는 말은 y는 x로 생각을 하자는 말이거든.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보지. 얘를 y는 3분의 1x 더하기 2로 보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y는 x로 보는 거야. y는 x로 보는 이유가 꼬리 수열 논리 때문에. 그러면 이거의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y는 x는 기울기가 1짜리니까 지금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 y는 3분의 1x 플러스 2는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우리가 그래도 기본 예의는 교점의 좌표는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면요, 아까 구했던 3,3이 나올 겁니다. 되겠죠? 자, 봐봐. 이 사람들도 대단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대단하거든. 뭐냐면 시작이 P라 돼 있네. 마음에 안 드네. 자, 그 저 P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뭐 3보다 좀 작다는 거 잡을게. 3보다 그래도 해줄게. 줄여. 자, 그래서 첫째 항이 P가 여기 있어, 얘들아. P. 여기가 A1이 A1. 자, 이거 봐봐, 얘들아. 필기 나중에 되니까 여기 봐봐. 이건 봐야 돼. 왜냐면 이건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아, A2를 구하려면 A1을 이 함수에 집어넣어야 되지. 요 함수에. 그러면 요 직선에 집어넣어. 쫙쫙쫙쫙쫙 집어넣어. 그럼 여기 나오는 게 A2가 된다고. 맞니? 근데 다시 나는 A2를 넣어야지 A3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다시 X좌표 바꿔내니까 Y는 X가 무슨 역할이냐면 다시 이 X축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돼? 그럼 다시 A2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여기 또 찍히면 여기 A3가 나오겠지. 다시 Y는 X 써가지고 다시 내려버리면 여기 A3가 찍히는 거 맞아? A3 다시 넣어버리면 A4 되는데 봐봐. AN이 점점 어디로 다가가니? 교점으로 다가간다고. 그러니까 뭐다? 수열의 극한이 3,3이니까 Y값이 3일 수밖에 없다고. 대단하지 않니? 픽하면서. 자, 그러면 또 누가 우길 수도 있으니까 A1이 3보다 클 때 여기로 한번 해보자, 알겠지? 여기가 A1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A2가 나오게 돼요. Y는 X 때문에 여기가 A2가 됩니다. 다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여기가 A3가 나와요. Y는 X 때문에 여기가 A3가 돼요. 이 짓을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어디에 다가가? 교점으로 다가가게 된다고. 그래서 뭐다? AN의 극한은 교점. 쌤, 교점의 X좌표인지 Y좌표인지 뭐예요? 어차피 Y는 X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X좌표도 Y좌표 둘 다 답이 됩니다. 겠지? 그래서 요 해법이 피카르의 해법이라고 해요. 혹시 이거 저만식 푸는 방법 아는 사람? 없어? 정석 기본 문제인데? 없어? 대수에서? 얘가 무슨 저만식인데 이 꼴이잖아. 이 꼴 저만식 기억났나? 시원 알지 않을까 이거는? 몰라? 교과정이 아니라서 몰라? 자, 두 가지거든. 정석에서는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n 대신에 n 빼기 1 넣으래. 그래서 두 식을 빼래. 그래서 여기가 an 플러스 1 빼기 an이고 3분의 1 묶어내고 an 빼기 an 마이너스 1 돼요. 그래서 얘를 bn이라 잡으면 bn 마이너스로 잡을게. 얘가 bn이 돼요. 그러면 bn이라고 하는 게 3분의 1의
bn-1 됩니다. 전해행에다가 일정한 수 곱해서 다항을 만들어냈네. 얘는 등비수열이래요. 등비수열이니까 뭐야? bn은 첫째 항은 b1이고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일반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bn이라고 하는 놈이 an 플러스 1 빼기 a니까 an 플러스 1 빼기 an이 b1이라고 하는 놈은 a2 빼기 a1이죠. 그래서 a2 빼기 a1에다가 3분의 1에 n-1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기억하겠지. 다음 항에서 전해항을 뺐더니 수열이 나왔어요. 땡땡 수열. 아는 사람. 제법 혹시 너 모르니? 너가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대수 배워서 얘네들보다 네가 제일 기억이 제일 좋은 거거든. 모르니? 개차 수열이죠. 개차 수열이 뭐냐면 이거 얘들아.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더니 새로운 수열 bn이 나왔어요. 이때 bn의 이름이 개차 수열이야. an은 이름 없습니다. 개차란 말이 계단의 차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 막 열심히 증명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너네 저도 외워달라고 했어요. 교육과정이 없어도 이게 일반항이라는 거는 좀 외워달라고 했다고. 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똑같이 해버리면 an은 요 공식에 의해서 맞죠? 그래서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가 a2 빼기 a1에다가 3분의 1에 k-1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됐니? 그러면 여기는 계산 좀 해주자. 기울자 맞죠? 자 뭐야?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되겠지.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 뭐지? 1-r분의 그 다음 뭐야? 첫째 항 그 다음 뭐야? 괄호 열고 1- 공비의 항개수 n개가 아니라 n 빼기 1개이기 때문에 여기 n 빼기 1개가 와요. 제발 등비수열 합공식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r-1에다가 a의 r의 n제곱 빼기 1이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여기 이 n이라고 외우지 말고 얘를 내가 더하고자 하는 항개수라고 외워야지 공식을 안 틀린단다. 알겠지? n제곱 하면 다 틀린다. 알겠지? 됐죠? 이건 지금 위에 거는 1 빼기 r분의로 적은 것 뿐이에요. 분자분의 마이너스 곱한 거. 대충 계산 정리해주면 a1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3에다가 번분수 계산하고 있어요. a2 빼기 a1에다가 1-3분의 1에 n-1 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지? 자 여기다 또 뭐 보내라고? 리미트 보내달란다. 리미트. 차네. 이건 대답할 수 있겠다. 자 n이 뭔데로 가? 이거 어디로 가? 이거 제로 요거 한 개만 요거 한 개 0으로 간다고 맞지? n이 뭔데로 하면 그러면 얘는 지금 수열의 극한이 a1 더하기 2분의 3에 a2 빼기 a1으로 나옵니다. 식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a1 더하기 2분의 3 a2가 나오거든요. a1의 값이 p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p가 됐고요. a2는 여기다 n 1 넣으면 돼. a2는 3분의 1 a1 p 더하기 2 이게 a2가 된다고. 그러면 2분의 3을 곱해버리면 뭐가 되지? 2분의 1 p 2분의 3 곱해버리면 3 해가지고 뭐 나와? 아까랑 똑같은 3이 나오게 된다고. 아까는 풀이가 뭐 한 두 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된다고. 은채 이거 증명할 수 있니? 증명 되게 초등학생이 하거든. 엄청 신기한 발상을 했어. 얘기했나? 뭐 다 기억나는 거 없어. 자 저거 증명 이렇게 한다. an 빼기 an-1이 bn-1이지 맞아? 그다음 an 빼기 1 빼기 an 빼기 2는 bn-2지. 이런 식으로 적으면 a2 빼기 a1은 뭐가 돼? b1 된다고. 이거 뭐 싸그리 더해주면 끝이에요. 더해주면 부호 반대 사라지고 부호 반대 사라져서 여기는 an 빼기 a1 나오고 여기는 b1부터 bn-까지 다 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나와서 이거 넘겨주면 그 공식 나와요. 알겠지? 너네 저거 축차 대입은 저걸 축차 대입이라는데 축차 대입은 너네 교육 과정이야. 수리도 뭐냐면 저만식의 해법입니다. 뭐냐면 아까 그 해법이랑 비슷해. 첫 번째 풀이랑. 아까 봐봐 얘들아. 이거 알파 잡아 그냥 알파. 알파로 잡고 여기도 알파로 잡아. 3분의 1알파 더하기 하면 이 알파가 아까 3 나왔거든. 뭔 짓을 할 거냐면 양변을 이렇게 잡을 거야. 여기 3분의 1이지.
이게 성립을 해 실제로. 안 믿겨지지? 3 넣어봐봐. 3 넣어버리면 이거잖아. 이거 다시 넘겨서 정리하면 이거 2 나온단다 맞지? 무조건 나온단다. 왜냐면 저게 뭐였지? 1-P분의 Q. 이게 이거라서 무조건 더식이 성립하게 된단다 알겠지? 몰라도 돼. 성립한다 알려야겠다 생각해야겠지. 그러면 이제 이거 통째로를 bn이라 주는 거야. 그럼 얘는 bn 플러스 1 되겠지. 그럼 똑같이 bn 플러스 1은 3분의 1 bn이 나와서 bn이 등비수열이에요. 쌤, 이 풀이 아까 똑같으니까 뭐 또 개차수열 나오잖아요. 아니, 이렇게 가버리면 개차수열이 피해가. 봐봐. 그러면 bn이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bn이 이번엔 이거였잖아. an 빼기 3이라고 바로. 그러니까 b1은 뭐야? a1 빼기 3이라고. 그러니까 개차 수열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그럼 an은 뭐야? 3 더하기 a1 빼기 3의 3분의 1의 n-1제곱이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 여기 뭐 남아있어? 3 남아있어. 그럼 극한은 어디로 가? 3으로 가. 개체수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정석에서는 이 풀이가 가장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기야겠지. 더 짧은 되게 있어야겠지. 뭐냐면 수학자들이 개발을 했어요. 뭘 개발했냐?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꼴에서 이거의 일반항의 공식이 아니라 일반항의 형태를 대충만 외우자고. 물론 공식이면 가장 빠르겠지만 공식을 외우지 말고 하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놈의 an은 어떤 숫자에다가 항상 이 p에 n-1제곱 더하기 어떤 숫자 꼴로 알려져 있다고. 그럼 나는 이 a, b만 구해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 완성되잖아. p는 어차피 여기 있는 숫자니까 3분의 1이잖아 여기서. 됐니? 그럼 봐봐. 저 문제에서는 이래 된다고 봐봐. 일단은 a1 값은 p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p라고 할게. 이 p랑 이 p랑 달라. 알겠지? 잠깐만 돼. 이 p는 3분의 1만 하는 3분의 1. 저기 있는 문제. 자, a2는 예상 구해줘야 돼. a2는 아까 말했지만 3분의 1p 더하기 2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뭔 짓을 하냐면 여기 공식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알겠지? 1 넣으면 a1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뭐야? a 더하기 b가 나와요. 맞지? 그 다음에 2 넣어버리면 여기 p인데 p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에 더하기 b가 돼요. 문자 2개씩 2개 연립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2식을 빼요. 빼면 3분의 2p 빼기 2 그게 3분의 2a가 나와서 a라고 하는 놈은 p 빼기 3이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 b라고 하는 놈은 2개 더해서 p라네. 그러면 뭐야? b는 3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a에는 뭐가 된다고? 어디 갔냐? p 빼기 3의 3분의 1에 여기에 넣는 거야. n-1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는 사실 이게 풀이가 길어 보이는 이유가 p가 문자로 돼 있어서 길어 보이는 거지. 실제로 p가 보통 숫자로 줘지거든요. 이게 풀이가 얘보다 훨씬 짧단다, 그렇지? 자, n이 무한대로 가.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맞아? 극한 어디로 가? 3으로 간다.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 돼요. 일단은 뭐 수렴한다고 가정 때려. 그래서 꼬리 수열 때문에 얘도 지금 너네가 이렇게 해. 그럼 양변의 리미트를 하면 얘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니? 근데 이거 풀면 알파 뭐 나오니? 0이랑 1 나오지. 또 1만 하고 있다 진짜. 양변 제곱하면 알파 제곱이 알파니까 알파가 0 또는 1 나온다고. 그럼 이제 너네가 이제 표정이 썩어진다고 이렇게. 답이 둘 중에 뭘까? 답은 한 개일 건데. 그래서 피카르의 해법이 중요하다는 거겠지. 자, 피카르의 해법으로 간다는 말은 얘가 y는 루트 x라 y는 x를 그려보라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y는 x가 이렇게 생겼고요. 루트 x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
여기 1,2 이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죠. 되게 중요하단 얘들아. 첫 지향의 위치가 중요하단다. 왜냐면 이 첫 지향에 의해서 발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3분의 1은 0과 1 사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A1이라고. 그래서 뭐다? A1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게 A2라고. A2. Yx 때문에 여기가 A2가 돼요. A2를 다시 무리함수에 집어넣어버리면 여기가 A3가 됩니다. 다시 Yx 때문에 여기가 A3가 돼요. 그럼 봐봐. 무한히 반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갈 거니까 어디로 가니? 교점으로 다가가게 된다고. 이 교점. 요 교점이 아니라 이 교점으로 다가가게 된다고. 그럼 답은 뭐야? 1이 된다고. 1. 맞았네. 아, 답은 맞았어. 에이? 잠깐만. 저걸 왜 냈을까 내가? 아, 일단은 좀 봐봐 얘들아. 풀이 두 가지로 할게. 알겠지? 당황스럽게 오늘 잘못 만들었구나. 여기 2분의 1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냥 N 해가지고. 자, 봐봐. 우리는 상식을 일어난다고. 어떤 실수 x가 주어지면 실수는 항상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맞아? 됐니? 가우스 x의 정의는 x를 넘지 않는 실의 정수지만 가우스 x의 의미는 x의 정수 부분입니다, 맞아? 그럼 당연히 정수 부분이 가우스 x가 돼요.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한다면 소수 부분은 항상 0 이상 1 미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등식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가우스 x는으로 정리를 한다면 x 빼기 알파가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수에서 소수분 빼면 정수분이고 원래 수에서 정수분 빼면 소수분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봐봐. 저 숫자의 정수 부분이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원래 숫자에서 어떤 소수 부분, 어떤 이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이니까 작은 거잖아. 뭐 무한으로 안 가잖아, 소수 부분이.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뭐로 바뀌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n 빼기 알파에다가 그 다음 요거 뭐라 적으라고? 지난 시간에 n제곱 더하기 0n으로 적으라고. 그러면 2a분의 b 빼기 d. 오늘 너네 서술형을 증명하려고 나왔잖아, 맞아? 그래서 a제곱이 1이기 때문에 a가 1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2a분의 b가 1이고요 d가 0이고요. 그래서 답은 뭐다? 2분의 1 이렇게 나온단다, 알겠지? 차는 거지 마. 풀이 시작할 때부터 나한테 안 껴다. 짜증나가지고. 됐니? 자, 똑똑한 사람. 정말 바보같이 풀거든 이거. 바보 같은 포인트. 아, 얘들아 n이 자연수잖아. 그게 자연수 아니야? n제부터 애초에 자연수잖아. 알잖아. 자연수면 그냥 이거잖아. 그래서 알파가 0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문제 잘못 만들었다는 거 알겠지? 그냥 이거 자체가 지금 이거예요. 문제 잘못 만들었지 제가. 이해된 거 맞지? 자, 요거 가우스 설명 좀 살짝 치울게요. 가우스 설명만.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잘못 만들었어. M+3이 자연수야. 잘못 만들었어. 요거만 설명해야 되나 봐. 다음에는 내가 이거 문제를 2분의 1으로 막 바꿔치기하는 거 좀 어렵게 바꿔치기겠다. 그래서 일단은 자연수 아니라고 믿고 할게, 알겠지 얘들아? 그럼 얘는 뭐라고 얘들아? 원래 숫자에서 소수분을 뺀 거라고요. 실제로 알파가 0이잖아, 실제로는. 그러면 n 빼기 1분의 n 플러스 3이야. 뭐야? 극한값? 1이죠, 1. 맞죠? 소고법칙 쓰면 되잖아, 맞아? 실제로 알파가 0이에요. 근데 이것도 얘들아 좀 알고 왔으면 좋겠어. 이거 필기하면 힘들 거긴 한데 재호야, n이 정수래, 정수. 얘 결과가 뭐니? x 플러스 n이라고? 뭔 말이야? 가우스 x 더하기 n. 그러니까 뭐냐면 정수는 가우스 밖으로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단다. 차네, 이거 증명 어떻게 해? 이 수업에만 내가 3번이나 증명해줬다, 그지? 증명도 간단해요. 가우스 x의 값을 모르니까 m이라 잡자고. 그럼 m은 정수. 근데 가우스는 항상 세트로 나눈 부등식이 뭐야? m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양변에 n을 더해줘요.
가우스는 항상 뭐야? 1차이 나는 부등식 만들 때 앞에 거가 가우스 값이라고. 뭐야? 1차이 나는 부등식인데 앞에 거가 가우스 값이라고. 그러면 가우스 x 더하기 n은 m 더하기 n이라고. 근데 m이 뭐라고? 가우스 x네. 그럼 얘가 가우스 x 더하기 n이다.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너희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꺼내서 풀어야 진짜 간단해진다. 안 꺼내고 이걸로 문제 풀면 풀기 길어져요. 됐죠? 얘 90은 진짜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문제를 너무 이게 직접 만들다 보면 저런 현상이 좀 일어난단다. 알겠지? 지워도 되죠? 이거 가업 설명은? 요거 말고 심화 설명도 있긴 한데 궁금한 사람들은 저번에도 늘 말했지만 그 뭐다? 제가 지금 중1 애들 공통수학 원 개념 수업을 하고 있어요. 5년 만에 하고 있는데 거기 개념 영상이 실수단원 정석 5챕터 실수단원 영상 보면 가우스 이 성질뿐만 아니라 심화 성질까지 싹 다 한 번에 다 증명까지 다 해주거든요. 반올림 함수, 뭐 내림 함수, 뭐 별로 다 하거든요. 올림 함수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알겠죠? 혹시나 아니까. 자, 얘 11이랑 얘 12가 정말 어렵다라고 했어요. 특히 얘 12가. 일단 얘 12를 똑같은 논리로 풀면 이래 된다고. 얘는 뭐라고? 원래 숫자에서 어떤 알파를 뺀 거라고. 그러면 저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랑 얘랑 곱하기 하면 4가 되고요. 맞죠? 얘랑 얘랑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n분의 12 알파가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n이 0으로 가겠죠. 여기는 n분의 상수인데. 그럼 답은 뭐가 나와? 4가 나오게 돼요. 됐니? 근데 뭐가 문제라고 했니? 얘가 문제라고. 얘가 이게 너무 어렵다고. 이게 예진 기억나요? 너도 이거 내가 해줬는데 시험 너도 했어. 내가 안배 또 꾸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얘를 똑같이 이렇게 풀어버리면 박살나 버려요. 알겠지? 왜냐하면 이 수열을 실제로 구해보면 n이 1이면 뭐지 얘들아? 여기는 12분의 1이고 맞지? 1이면 가우스 3은 3이잖아. 그래서 이게 4분의 1이 A1이야. A1 n이 2면 6분의 1이고 2면 2분의 3 1.5니까 1 나와서 6분의 1이야. 그 다음 n이 3이면 4분의 1이고 여기 1이라서 4분의 1이 A자. 여기까지는 다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4부터가 문제 생겨. 왜? 분모가 커지잖아. 분모가 커지면 가우스가 뭐야? 0이겠지. 그래서 뭐다? AN이 0이라고. n이 4 이상에서. 그러면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4 이상이잖아. 그럼 얘는 뭐다? 0, 0, 0, 0, 0, 0으로 나간다고. 소리 크는 뭐야? 0이 답이라고요. 됐니? 근데 이거를 방금 배웠던 이 논리로 풀면 답이 0이 안 나와서 문제가 생긴다. 그치? 실제 답이 0이야.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2분의 n 그대로 두고 저기 가우스를 n분의 3 빼기 알파라고 해버리면 이걸 분배를 하잖아.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빼기 12분의 알파 n 이렇게 나와가지고 쌤 n이 무한대로 가면요 무한대고 뭐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니까 뭐 1, 0과 1 사이를 치면 양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라는 개드립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어디가 틀린지 아니 저기서? 알파가 0이라는 거야. 왜냐면 이거 자체가 0과 1 사이 숫자야. 자연수기 때문에 n 충분히 크면. 그래서 알파가 0이기 때문에 뭐 수렴을 해요 사실은. 근데 뭐 실제 답은 다르죠 또. 찬해야. 저건 뭐야? 밑이 뭐야? 밑. 고민하고 있지. 3일까 루트 3일까? 뭘까? 루트 3이라고? 3이라고? 그거에 따라 답이 달라지거든. 뭐 생각을 할 게 있나? 루트는 2분의 1제곱 아니야? 자, 정말 이상한 논리를 해줄게. 그치?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얘 루트 3이지. 자, n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
아니 이거는 알아야지. 뭐 이게 뭐야? 뭐 BC 제곱이 A의 B 제곱이 C 제곱인데 A의 C 제곱이 B 제곱. 에이 이거는 알아야지. 막 바꿀 수 있다 했다. 증명해 준 거야 지금. 그럼 얘들아 루트 3은 밑이 이보다 작다고. 그럼 얘는 뭐라고? 무시해라고 무시.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분의 2n 제곱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답은 뭐야? 1 나오면 돼. 1. 그다음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다? 아 이거 되게 불편하다고 이런 거. 아 얘도 불편해. 그래서 다 바꿔치기를 해주면 5의 n제곱이랑 3의 n제곱은 그대로고 얘는 4의 n제곱이고 얘는 3 곱하기 3의 n제곱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어차피 수열이극한 구하는 거니까 5랑 3 중에서 5가 크니까 얘는 무시, 4랑 3이 있으면 3 작으니까 무시 하면 얘는 뭐야? 리미트 5분의 4의 n제곱이죠? 뭐예요? 0입니다. 0. 알겠죠? 이건 지난 시간에 했거든. 기억나죠? 오랑 6 중에 누가 크니? 6이 크잖아. 얘 무시. 무한대인데 앞에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무한대 해야겠지. 됐습니까? 기억하지? 시작할게요. 이게 아까 뭐라고? 등비 수열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이라고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먼저 AN부터 쉽게 정리를 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주어진 등비 수열은 R의 n제곱이니까 공비가 R이라고. 자, 아까 공비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기준 경계가 된다고요. 그래서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해야 되지만 마이너스 1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R값이 1일 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할 때겠지. 리미트도 붙일게. 됐을까요? 뭐라고 했니?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가 있다고. 그럼 얘들아 봐봐. 분모는 무한대거든. 뭐 플러스 마이너스든 간에. 근데 분자는 상수잖아.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야? 0이죠. 0. 그래서 뭐다? 0이라고. 0. 무한대분의 상수꼴. 무한대분의 상수꼴. 됐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얘가 0으로 가니까 1 더하기 0분의 1 되겠지. 그래서 1 더하기 0분의 1이라서 1 나오면 되게. R이 1이면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되겠지. 맞아? 다음엔 이런 거 안 적을 거야 얘들아. 이거 진짜 배려해서 오늘 처음 날이라 적어주는 거지. 다음에 그냥 바로 1을 2분의 적을 되겠지. 답이 이거 통째로 해요. 답이 이거 통째로 해요. 물론 이거 두개 연결해주면 좋긴 하지만 연결 안 할게 그냥. 자, 얘도 볼까요? 근데 얘를 일단 하기 전에 얘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얘를 뭐로 정리해달래 얘들아? 이거 보기 불편하다고. 그래서 R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R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자고요. 아 그만 좀 자. 입 벌리고 이제 입 벌리고 잔다 진짜. 물병 있으면 뭐하냐. 네 물 마시면 다 해결된다며. 혹시나 깜짝 놀라면 카톡 보내줘야겠지. 그럼 내가 수업 시간 인터넷 소리 안 지르고 조용히 가서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겠지. 입 벌리고 자리겠지. 스트레스. 입을 벌리지 말던가 그러면. 너 집 가서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입 벌리는 게 제재가 아니잖아. 자는 게 제재다겠지. 자, 얘도 볼게야겠지. 그래서 등비수열이 똑같이 R의 n제곱이야. 맞아? 그래서 뭐다? 공비가 R이라고. 공비가 R. 그래서 기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이 문제도 R이 마이너스 1은 아니니까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1보다 클 때.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뭐야? 여기는 앞에 개수가 1이고 여기는 앞에가 R이니까 1분의 R이라서 R 나온다. R.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됐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가 1 사이면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0 더하기 1분의 0 빼기 1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R이 1이면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 돼서 0 나옵니다. 겠지?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답. 알겠죠? 그럼 봐봐 얘들아. PN 뭐야? 왜 주황색이야? 당황스러워. 여기다 적게. 얘들아 PN은
y좌표가 n이잖아. 맞아? 여기 2의 n제곱 넣어야지 n 나오는 거 알지? 그래서 여기 x좌표가 2의 n제곱이 나옵니다. 알겠지? pn 플러스 1은 y좌표가 n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좌표가 2n 플러스 1, n 플러스 1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맞아? 그 다음에 pn 플러스 2는 y좌표가 n 플러스 2인 거니까 x좌표는 2의 n 플러스 2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수열 A에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루트 뭐야? 이거 빼기 이거. 얘들아 이건 알지? 제호야 이거 빼기 이거 뭐야? 바로 이거 나오니? 이게 일치면 안 된다 얘들아. 왜냐면 2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이 2의 n제곱 두 번 더한 거기 때문에 이래 돼가지고 2의 n 플러스 1제곱 된다는 게 이게 직관적으로 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다 그랬지? 그럼 푸는데 오래 걸리게 돼요. 알겠죠? 요게 좀 익숙해져야 돼요. 됐죠? 그래서 뭐야? 이거에서 이거 빼면 2의 n제곱이라고. 그래서 2의 n제곱의 제곱 요거는 빼면 1이니까 더하기 1에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거는 pn 플러스 1과 pn 플러스 2가 요거 두 개.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2n 플러스 1이겠지. 요거의 제곱 여기는 또 빼면 1이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조금만 더씩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얘는 4의 n제곱 더하기 1 나오게 되고 얘는 4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좀 적어달라고. 됐죠? 1번은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둘 다 루트 있으니까 루트는 통째로 해도 되겠죠? 맞죠? 일단 분모가 bn이니까 4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1 분자는 4의 n제곱 더하기 1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무시해주고 뭐야? 4분의 1 되겠지? 루트 4분의 1이 답이에요. 그러면 답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풀이 그 4가지 했는데 3가지가 점화식 푸는 거였고 한 가지가 그냥 점화식 안 구하고 그냥 답만 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 중에서 가장 짧은 4번째 풀이로 갈게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an 플러스 1 pan 더하기 q꼴은 일반항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다고. 어떤 숫자에다가 요 숫자의 n-1 제곱에다가 더하기 b꼴이라고 알려져 있다고요. 그 나는 a, b만 구하면 된다고. a1이 1이라고 했거든요. 맞죠? 문제에서 여기 1 넣어버리면 a 더하기 b가 나와요. 그 다음에 a2는 직접 한번 계산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a2는 2분의 1 a1 더하기 2인데 a1이 1이니까 2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2분의 5가 나오고 a2를 넣어버리면 2분의 1a 더하기 b가 나오죠? 두 개 빼주면 마이너스 몇이 되니? 2분의 3? 2분의 1a가 나와서 대문자 a가 마3이 나옵니다. 겠지? 대문자 a가 마3이면 b는 4 나오겠죠? 그래서 1번 답은 a에는 마이너스 3에다가 2분의 1에 n-1제곱 더하기 4 해서 이게 답이 되어야겠지? 됐습니까? 2번 풀 때 1번 결과 안 쓰고 풀게. 뭐 여기다가 n 무한대보다 답은 4인 건 알아. 답은 4인 거 알지만 사실은 2번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번의 결과를 모른다고 치고 새로 풀게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 피카르의 해법을 쓸 겁니다. 그 알파 답고시킨 하지만 이걸로 연습을 할 거예요. 일단 답은 이거야. 뭐라고?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래 된다고. 일단은 그래서 얘가 뭐다? 알파는 2분의 1알파 더하기 2라서 알파가 4인 게 답일 건데 이 4가 된다라는 보장성을 해주자고. 보장성을 뭐? y는 2분의 1x 더하기 2랑 y는 x로. 그러면 얘는 그림을 그려버리면 y는 x는 이렇게 생겼고 y는 2분의 x 더하기 2는 이렇게 지금 생겼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4,4라고요.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 자, 첫째 항이 1일에 1. 1은 교통번호 왼쪽. 여기가 1에 1. 그래서 여기 A1이에요. A1. 시작할게요. 얘를 이 직선에 넣어버리면 여기가 A2. 다시 YX를 써버리면 여기가 A2. 얘를 다시 기울기 2분의 1에 넣으면 A3. 다시 YX를 써버리면 여기가 A3.
짓을 무한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디? 교점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그래서 교점이 4,4니까 뭐다? 4가 맞다라는 거 알겠지? 됐죠? 딱 여기까지만 집어 나갈게요.